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분석 작업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부분합을 작성하는 그 문제에 통합하는 문제, 그렇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 두 문제를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우리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사원별 건강 검진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보니까 부분합 기능 얘를 이제 이용해서 사원별 건강검진 결과 이 표를 이용해서 이 표에서 그림과 같이 우리 이제 부서명별로 수축기 혈압의 최대값을 이제 계산을 하래요. 계산한 후에 우리 이완기 혈압의 최소값 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부분합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부분합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부분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뭐부터 한다? 우리 이제 정렬을 먼저 하더라. 해서 정렬할 거 정렬해주고 정렬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이제 작성할 때 수축기 혈압에 대해서 최대값도 이제 구해줘야 되고요. 이완기 혈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최소값도 구해줘야 됩니다. 해서 최대값 구하는 거, 최소값 구하는 거 해서 부분합을 이제 두 개를 이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꼭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새로운 값으로 우리 이제 대치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체크 표시를 해제를 꼭 해줘야 됩니다. 해서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부분합에서는 뭐 크게 어려운 그런 이제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부분합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정렬부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부서명별로 우리가 수축기 혈압의 최대값, 이완기 혈압의 최소값 그렇게 이제 구할 거예요. 부서명별로 우리가 묶어서 이제 결과값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명을 보게 되면 이 부서명은 개발부다, 관리부다, 자재부다 하고 이런 데이터가 막 섞여 있죠. 해서 이 부서명을 가지고 우리가 정렬을 먼저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정렬은 부서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임의의 데이터,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요. 데이터라는 이 메뉴로 찾아가게 되면 우리 정렬 및 필터에 우리 정렬이라고 있죠. 정렬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정렬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우리 정렬 기준을 우리 부서명 요걸로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부서명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클릭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개발부는 개발부, 관리부는 관리부, 자재부는 자재부에서 부서명별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도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임의의 데이터가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개요라고 있고 개요의 부분합이요. 부분합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부분합 그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맨 위에 보니까 그룹할 항목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어떤 것별로 묶어서 데이터를 볼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부서명별로 봐야 되겠죠. 해서 그룹할 항목을 이렇게 이제 부서명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수축기 혈압의 최대값을 이제 계산해 줄 거예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사용할 함수를 물어보죠. 우리는 최대값을 이제 구할 거니까 최대라는 거 요거 이제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뭐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수축기 혈압의 최대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그 밑에 보게 되면 부분합 계산 항목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수축기 혈압이라는 거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주고 다른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직기 혈압의 최대값 요것만 지금은 구할 거니까 얘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체크 표시된 게 있나 없나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얘는 첫 번째 부분합을 만드는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 얘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얘는 언제 체크 표시해야 한다?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할 때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제 첫 번째 부분합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위에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문제 시킨 게 최대값을 계산한 후에 최소값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최대값을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부서별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직기 혈압 최대값이 그리고 관리부 최대값이다라고 해서 수직기 혈압의 우리 최대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자재부의 최대값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전체 최대값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만큼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완기 그 혈압의 최소값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또다시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부분합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부분합 대화 상자가 다시 떴죠. 그룹할 항목은 아까 우리가 선택을 해놨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이번에는 사용할 함수를 최소 요걸 이제 선택해서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우리가 최소값은 뭐에 대해서 이완기 혈압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죠. 해서 이완기 혈압만 체크 표시를 해줘야 돼요. 수직계 혈압 얘는 체크 표시된 걸 이렇게 이제 빼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 이완기 혈압에 대해서만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다른 곳에 혹시나 체크 표시가 된 게 있나 없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얘는 두 번째 부분합 얘를 이제 작성하는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체크 표시된 거 있죠? 요거는 체크 표시를 우리가 이제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최소값도 구해줘요. 근데 이 최소값은 뭐에 대해서 이완기 혈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최소값이 계산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을 가장 최근에 구했기 때문에 그게 위쪽에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최대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요거 이제 구할 때 순서가 바뀌면 이 순서도 이제 바뀌겠죠. 해서 문제에서 최대와 최소는 위에서 명시된 그 순서대로 문제에 써져 있는 그 순서대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부분합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이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을 했을 때 지금 저랑 똑같이 강의랑 똑같이 분명히 했는데 이곳에 최소다 최대다 제 거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문제 그림도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얘가 최소 최대가 아니라 최소값 최대값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오피스 버전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오피스 프로그램은 시험장 버전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연습하고 계신 그 오피스 프로그램은 시험장 거랑 똑같다.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만약에 시험장 버전과 다르다. 그랬을 때 최소, 최대가 아니라 최소값, 최대값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집에서 쓰던 그 프로그램을 들고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 있는 걸로 시험 보겠죠. 그러면 시험장 걸로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문제 푼 거랑 똑같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부분합 끝이요. 2번 문제요.
이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를 봤더니 표 1번이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백화점별로 매장 운영 현황에 대한 그 데이터가 써져 있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표 2번이다라고 해서 마트별로 매장 운영 현황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 3번하고 지점별 매장 운영 현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는 그 기능이 있대요. 얘를 이용해서 표 1번과 표 2번에서 백화점과 마트별로 패션, 생활, 식당 이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표 3번에 B의 11에서 D의 12번 이 영역에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는 이제 백화점별로 패션하고 생활하고 식당의 그 평균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밑에는 마트별로 패션, 생활, 식당에 대한 그 평균값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죠.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지상을 보니까 백화점과 마트로 끝나는 그 지점의 평균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이제 백화점으로 끝나는 그 데이터는 지금 이곳에 싹 다 들어있고, 마트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은 이곳에 싹 다 들어있죠. 근데 그 앞에 써져 있는 그 글씨들은 전부 다 다르다고요. 해서 지금 지점별로 그렇게 이제 구할 건데,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백화점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의 패션, 생활, 식당의 이제 평균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백화점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백화점이 됐든 마트가 됐든 이런 글씨로 끝나는 그 지점의 평균값을 계산하라 그랬죠. 해서 앞에다가 맞는 문자 우리 이제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끝나는 글자만 백화점이면 된다. 그렇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별표 찍어주고 마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끝나는 글자만 맡으면 된다.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지금처럼 내가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곳이니까 이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통합을 이제 해주면 되죠.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의 통합을 이제 할 거니까 데이터라는 이 메뉴요.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는 이 메뉴에 통합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통합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떴어요. 그때 뭘 구할 거야? 함수는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패션, 생활, 식당 얘네들의 평균값을 전부 다 이제 구할 거예요. 해서 함수를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요. 그때 우리 표 1번의 그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 있으니까 이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이 영역을 어떻게 해달라? 추가시켜달라. 이렇게요. 그리고 표 2번의 데이터도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해주고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이 두 개 영역에 대해서 우리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요. 그때 우리는 백화점과 우리 마트별로 백화점은 백화점끼리, 마트는 마트끼리 그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 이제 패션, 생활, 식당 이 세 가지의 평균값이요. 패션, 생활, 식당 이 세 가지의 뭘 구해달라? 우리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표 3번에서 내가 블럭으로 설정한 거 있죠? 이곳에 우리 이제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통합해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첫 행하고 왼쪽 열을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평균값이 다 계산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평균값이 올바르게 나왔는지 그거 이제 확인하려면 백화점의 우리 식당이요. 얘 좀 보자고요. 백화점들의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고 식당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이 있죠. 해서 이만큼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보면 아래쪽에 평균값이 그리고 개수가 합계가 이렇게 이제 이곳에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평균값을 구했으니까 평균값을 보면 올바르게 나타난 게 맞죠? 그리고 식당의 데이터도 우리 이렇게 마트의 식당 거를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 보면 그때 20.4 평균값이 그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렇게 이제 나왔죠?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 놓고도 우리가 결과값이 올바르게 나왔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통합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혹시나 이 강의를 보고 몰랐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이 문제도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한 번만 그냥 딱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문제만 딱 보고 정답이나 해설을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